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 상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전 승리, 미 해군 장관 해임 혼란 지속, 한국 대이란 외교 가동 및 의미, 터키군 시리아로 남아,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터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시리아 정부, 이 알카에다 아이시스죠. 이 두목입니다. 알졸라니. 알졸라니가 이 탐무르 군사기지를 터키 육군에 이제 완전히 인계했습니다. 터키 육군이 공식으로 남하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어쨌든 시리아는 사실상 터키가 점령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공식화한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터키군을 바로 이 시리아 중앙에 박았는데, 레바논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 이제 2등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 관련돼서 이제 아직 의문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터키는 핵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군사력은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터키군이 막강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터키가 남하를 했습니다. 에르도안은 완전 뱀이죠. 저는 이 인간을 극도로 경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잠재력은 인정합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 역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고, 또 실제로 이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역사적인 어떤 피해, 앙금, 이것을 어느 시기에 떨쳐내야 됩니다. 이 튀르키예는 원래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될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키프로스, 그리고 그리스가 장악하고 있는 에게의 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돌려받으려 할 겁니다. 군사적으로 그리스와 터키 아예 게임 자체가 되지 않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계기에 튀르키예는 미국을 무시하고 야심을 이렇게 이제 펼 가능성이 높죠.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시리아 북쪽 알레포, 역사적으로 오스만 투르크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죠. 그리고 이라크 북쪽 모술, 오스만 투르크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을 탈환해야 된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인데, 결국 그것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스크바 측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이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끊어버렸어야 됩니다. 이 독일이 몰래 이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있고, 또 러시아 가스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라스푸티차도 끝났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러시아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군의 상당한 이제 군사 전력 장비들이 지금 이제 중동으로 갔습니다. 좀 빈 상태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후 조작에 대한 음모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극심한 가뭄에 이제 수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기후 관련된 어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격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터키, 이라크, 이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날 지경입니다. 그리고 계속 오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죠. 터키도 이제 크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배후에는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기후에 대해서 어떤 조작질을 한 것이 아닌가.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 강우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구름을 흩어버리는 어떤 약품을 뿌려가지고 구름을 흩어버리는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작업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어떤 기후조작센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후조작 관련된 음모론이 지금 X에 이렇게 바닥에 퍼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대중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는데, 터커 카슨도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실제 이 미국은 이제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강우를 조절한다. 튀르키예도 그 대상입니다. 미국은 지금 튀르키예에 수년 동안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란의 사진입니다. 이 그레이존의 기자가 지금 이제 이란에 가 있습니다. 이란의 풍경을 찍어서 올리고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멋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역시 산악지대입니다. 위쪽은 눈이 와 있고, 이런 곳에서 제대로 지상전을 수행한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란이 얼마나 요새화된 지역인가, 이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전투기가 가더라도 산 뒤쪽에 이렇게 숨어서 매복해 있다가 맨패드를 쏠 수 있죠.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란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리고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인도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쪽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다이렉트로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어떤 경제 이 무역로를 만드는 거 이것이 추진되어 온다. 유럽과 연결을 한다. 여기 이제 튀르키예, 이란은 쏙 빼버립니다. 이라크도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를 어떤 중심에 놓겠다. 이것이 사실은 트럼프가 추진해왔던 이 아브라함 협정, 여기에 이제 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집트 같은 거 소외시키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발을 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이 돈을 제대로 이제 풀지 않는다. 즉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거대 자금이 지금 월가에 투자되어 있죠. 인출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석유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돈을 이제 주지 않는 거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냐. 미국이 돈을 주지 못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주가나 이런 데 집착하는 거죠. 이 자산 가치, 여기에 집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동 지역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이 걸프만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거품이 꺼지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이 시나리오와 사실은 일치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GCC 국가들의 자금 인출을 막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미레이트가 어떤 행동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뭐 결국 미국은 자금을 주겠죠. 그런데 이제 돈을 찍어야 됩니다. 이 투자된 자금을 빼는 거 이것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야심에도 이제 타격을 주게 되죠. 텔아비브 혼란. 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이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서 이제 무역로 여기에 중심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이 가자 지구도 두들겨 팬 겁니다. 거기도 벤구리온 운하를 파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저는 별 관심이 없지만 이 장동혁 대표, 국힘당 대표죠. 이 양반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동안 안 왔습니다. 지금 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연기를 피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장동희 이 친구 이제 TV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야심이 많고 떠벌이 기질이 있다. 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식화된 인간은 전혀 아니고 개인적인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인간의 전형임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은 장동혁 보란 듯 트럼프 골프 측근도 만났다, 뭐 정보국장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자, 그리고 장동혁이 미 국무부에 누구를 만났다면서 뒷모습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언론이 물었죠. 누구냐? 그런데 미 국무부가 공개했습니다.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 얘들 어린애들입니다. 미국 내에서 뭐 비서실장 이런 애들 뭐 30 몇 살 이런 애들이죠. 자, 뉴욕 청년공화당 클럽 회장 이런 애들 그냥 데리고 와서 쓰는 겁니다. 이런 애들, 어린애들 만나고 여기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제 한국의 지방선거도 무시를 한 거죠. 그리고 장동익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최순실 2016년 17년입니다. 당시 이제 장동익은 법원에서 이렇게 이 국회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이 박범계 밑이죠. 거기 있으면서 안민석 의원 따라다니면서 최순실 300조 이렇게 회수하자 그 법안 초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 이 소급 입법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는 인간 왜 그러냐? 자, 박범계가 떠나면은 대전시장에 자기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한 거죠. 충청도다. 그러다가 충청도 출신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됐습니다. 잽싸게 그 밑으로 기어간 인간입니다. 참 이 국힘당 지지율 15% 최악이죠. 요즘 미국인 만나는 게 한국에서 벼슬이 되었나? 그리고 언제 트럼프가 안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냐. 유치한 놈들 많네. 박범계 밑에서 딸랑거리던 놈. 자, 이제 대전시장 민주당 후보 공천 노리던 장동혁이 지금 여기 온 겁니다. 미국물 먹고 와서 자 거물이 되어가지고 목이 기부셌습니다. 미국에서 버프 받고 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러고 이제 훈계질하고 다니는 겁니다. 국힘당 앞날도 뻔한 거죠. 자, 이 장동혁, 윤석열 이런 인간들이 국힘당에 기어들어와서 국힘당을 완전히 빠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온갖 아류들이 생겨나고 지금 뭐 정신병적인 정당이 되었죠. 국힘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냥 더불당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이 장동혁, 윤석열이가 빠개버리듯이 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을 빠개버리십시오. 그게 보수 우파를 살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뭐 냉소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국힘당은 윤석열과 장동혁 이런 사쿠라들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이제 한국 특사가 만났습니다. 한국의 장병화 외교부 장관 특사가 이렇게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 영상입니다. 뭐 X에서는 이제 장병화 이 특사를 뭐 북한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뭐 이란과 북한은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란 외교부가 공개를 하고 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선전전 효과도 있을 겁니다. 야,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직접 만났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저는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 1%가 에너지 포함 양질의 광물 자원 7%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대졸 여성 70%가 스템 전공자입니다. 이란은 불만 당기면 순식간에 강대국으로 변신한 그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에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 결국 이란은 원하는 것을 뭐 8, 9 얻을 겁니다. 미국에도 한두 개는 줘야 되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미국에 안 줘도 되지만 하나, 두 개 정도 주는 것은 과정을 부드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아시아 질서는 재편됩니다. 일반인들은 이란이 러시아, 중국의 예속된 국가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이란인 대부분은 역사적 안건과 지정학적인 버거움으로 러시아를 미워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엮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푸틴이 사실 이란 뒤통수를 자주 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긴밀하게 이제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건 이란인들의 잘못보다 중국인들의 특유의 이제 이 타고난 거만함, 아나무인함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이란인들이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란인들은 일본과 한국을 아주 좋아합니다. 북한은 이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형제로 생각하죠. 한국 입장에서는 별로 공도 안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호박이 넝쿨째 글러오는 겁니다. 광물 자원 7%를 가진 국가가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이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토크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창피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이란 디아스포라들이 악질적인 거짓 선전전 하고 다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미스 이란이 무슨 이야기한다. 걔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걔보다 이란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겁니다. 그것도 뜯어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민족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 공화주의자, 일반적인 이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탄압을 한 거 이런 거 다 사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도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혁명 세력 입장에서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100여 년 동안 러시아와 러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기억들, 그 아픈 앙금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샤 왕조 때 모나키스트들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소수민족들을 그냥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독점했죠. 이런 것을 다시 복원하기를 꿈꾸는 사람도 이게 맞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나서서 거짓 선전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좀 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안보가 확보가 된다. 그 경우는 이란은 빠르게 민주화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이란인들은 서구화된 국가고 그리고 이제 서구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최종희 씨라는 분인데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뭐 연세대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학자 같으신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외교부에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란 전문가가 아니다. 이란을 업무상 3번 가보았다.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해보았다. 그런데 이란 문제 협의 시 미국 측 인사가 going to 테헤란 저희 책 주문했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지고 사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플린트, 레버레이트 그리고 이제 힐러리만 이 부부가 이제 쓴 글입니다. 두 명 다 CIA 선임 분석관이고 그리고 국가안보의 NSC죠. 중동국장 그리고 국무부 이란 협상 실무자입니다. 공화민주행정부 모두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류 워싱턴의 대이란 인식 사실은 대이란 인식이 아닙니다. 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도 이란이 선전하는 것과 다르다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주요 공직자들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들 이란만 갔다 오면은 이란은 미국의 적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전은 이렇게 하죠. 이란은 비합리적이고 정통성이 없고 고립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두 허구라는 주장을 합니다.
군사적인 봉쇄, 제재를 통한 정권 교체, 그리고 전쟁, 어느 것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이 손만 내밀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면은 이란은 다시금 미국의 친구가 됩니다. 제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불량 국가의 광기가 아니라 그들은 일관된 전략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 무시할 수 없는 지역 강국이다. 이란이 미국의 친구가 된다. 이것은 미국의 어떤 글로벌 전략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망쳐버린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2021년 한국 캐미어 나포 사태 때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와 이렇게 협상을 하실 때 당시 이제 이 아라거치가 이렇게 외교 협상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이제 사안을 절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란과 외교적 소통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이란의 어떤 군사 집단도 이렇게 이게 접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이제 13년 동안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때리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참을 했죠. 그 다음에 이란과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일본은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이란과 교역을 계속해왔습니다. 물론 미국이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일본은 유화적으로 달리면서 계속 이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어떤 자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길입니다.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죠.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해라. 이란을 만나서 미래를 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결국은 해결됩니다. 자, 대사관 인지할 때 444일, 그리고 JCPO에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란의 아라거치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우리가 통제하겠다. 자, 이란의 11트릴리언 달러. 이게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그 경우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올인이죠, 올인. 미국의 약점을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방송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잠시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